모든 어떤 그 LED 등에서도 쓸 수 있고 자동차 전조 등에서도 쓸 수 있고요. 빛이 나오는 발광 소자의 숫자를 따라서 발광 소자가 30개다 그러면 30개 전체를 쓸 때 있고 20개 쓸 때 13개, 10개 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강중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중에 빛 나오는 발광 소자 또는 뭐 자동차 전조 등에는 램프가 될 수도 있겠죠.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섞었으면 자동차 전조 등 같은 경우는 빛이 서로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방의 자동차나 그 물체에 부딪히면 강하게 빛이 납니다. 이런 조명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공 방어망 이런 조명과 모든 그 항공기용 조명에는 이 기술을 쓸 수가 있고요. 조명 기구에 상관없이 전기를 어떤 강중량으로 전기선의 두께를 따라서 전기선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 할 수도 있고요. 공급 방식과 수용 방식 양쪽에서 전기량을 통제해서 강중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빛의 어떤 밝기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빛의 공급을 전기를 공급을 많이 해주느냐 중간 정도 주냐 적게 주냐 이 차이가 이렇게 빛의 밝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수용 측면에서 전기를 15W, 30W, 60W 이렇게 수용 측면에 이게 전구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측면에서 전구를 받아들이면 그 빛밖에 안 나는데요. 그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LED 어떤 전등에서도 조명 등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가 있고요. LED 전등에서 조명의 발광 소자의 숫자를 30개다 그러면 20개만 쓴다든지 10개만 쓴다든지 전체를 다 쓴다든지 이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발광 소자의 를 대중성 틀리게 이렇게 빛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빛을 강하게 만들어내거나 열을 발산하거나 해서 조명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난방을 더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뭐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에서도 자동차 전조등이나 기타에서도 빛 나오는 사이즈를 램프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섞어서 쓰시면은 빛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빛이 상대방 자동차나 어디 물체에 부딪힐 때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빛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지는 기술을 갖게 됩니다. 원래 A사 레이더에서 서로 전파를 쏠 때 서로 파형이 같은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기술인데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게 되면 강한 열이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탐지도 쉽고 따라서 멀리 가요. 이 방식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쏠 때 멀리 가고 상대방 전투기에 좀 더 전력 에너지를 많이 조사를 하거나 전파를 수십 줄기 그러니까 좀 더 참여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전파를 쏘는 숫자를 늘리면 강력한 전자전 기술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투기 같은 금속체에 부딪히면 강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에 따라 상대방의 기판을 먹통으로 만든다든지 레이더 같은 기지 같은 데도 먹통으로 이 기술이 가능한데요. 지상 어떤 장갑차, 전차 이런 지상 차량에도 그것을 쏘면은 그것이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컴퓨터가 먹통이 돼갖고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도 이런 일종의 탄소섬유탄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요. 그것을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피레침처럼 부착을 먼저 뿌려가지고 부착을 시켜서 전파를 잘 흡수하도록 하는 기술 구조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파를 같이 하거나 또는 적외선파를 같이 써가지고 비행체에 있어서 밑에 하나는 금속체를 탐지해서 열을 발산해서 공격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고 이런 두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데는 레이저파를 쐈다 그러면 부산대 광메카트에서 김창석 교수님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파를 갖다가 서로 묶어서 쏘거나 기타 다른 파형도 다른 전파도 돼요. 이렇게 된 이 전파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멀리 갑니다. 유성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송신 수신하는 구조인데 거기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입니다. 통신 방법으로 응용이 되고요. 이것을 아주 비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위성통신이나 또는 어떤 스마트폰 통신, 기타 통신 구조에서 컴퓨터 통신에서도 컴퓨터에다가 제가 유선 통신 지금은 유선 통신 하시잖아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무선 통신도 할 수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데도 그렇고 태블릿 PC 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데스크탑에다가 유선과 무선을 같이 결합한 이런 통신 구조를 만드는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으로 TV에서도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IPTV, 그 다음에 기존의 모든 방송이 이제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 간에 유성 TV도 있고 이거를 인터넷망 기초하거나 자체 전파망을 통해서 무선으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무선으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앱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통신 서비스를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장비를 투입함이 없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사업 아이디어 기술을 쓰셔서 함부로 사업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머스크가 됐든 우리나라 삼성이든 SK든 KT든 어떤 데도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성 TV 또는 IPTV 또는 이런 케이블 TV를 케이블 TV 보통 유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넷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 시청자들 늘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또 무선으로 지금 현재 이동통신 스마트폰에서 하듯이 무선으로 인터넷망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업 서비스도 가능한데요. 이동통신을 SKT, KT가 제공하듯이 그렇죠. 그 통신칩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서도 이렇게 통신칩을 서로 파형이 틀린 현재 통신칩 설계를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가 AM, FM, 라디오 청취하듯이 파형이 틀리더라도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로 통신칩 설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AM, FM, 라디오 채널을 보면 한꺼번에 송수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끄럽지만 거기서는 통신 구조를 사용하면 정보의 도로가 되어서 많은 통신 회선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가도 이렇게 통신칩을 만들어서 무선으로 송수신하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어떤 통신 회선을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레이저파 부산대 강메카트린에서 김창석 교수팀이 레이저파를 서로 파형에 튄 거를 쓰시더라고요. 이 기술하고 동일합니다. 또는 같은 파형이라면 이건 위성통신에서도 쓰고 스마트폰 기타 모든 통신에서도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같은 파형의 전파 하나다 그러면 하나의 전파 안에서도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틀리듯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 회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두거나 위성TV에 둘 수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KT 거 동시에 송수신하든지 SK 거 동시에 송수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회사에서 무슨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서비스한다 무선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터넷 회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른 회사를 선택해서 인터넷을 기존에 쓰는 건 상관없이 또 추가로 확장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TV에서도 이제 유선 무선이 같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동차에서도 그러고 서로 이렇게 회사가 틀리더라도 이렇게 전파의 파형을 다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면 통신 회선이 그렇죠. 좀 숫자가 많이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스마트폰이 100개 있다. 이렇게 컴퓨터 유성이다 그러면 유성에 1000개 있다, 10,000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 회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도로를 회선을 많이 만들어 준다는 에 따라서 그러면 정보의 어떤 일 처리가 정보량 엄청난 대용량의 정보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나 GPU 그 다음에 이런 데서도 그 다음에 통신칩 설계 데이터 센터에서도 하나의 동영상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100개나 1000개로 쪼갰다 그러면
하나의 도로를 타고 하나의 창고,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을 하면 속도가 늘려지죠. 딜레이 되고 발열이 생깁니다. 그럼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신선, 통신 도로가 많아야 되겠죠. 하나의 동영상을 100개로 주겠다면 100개의 통신선을 타고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기 쓰기를 한다면, 또는 연산, 기타 다른 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정보를 쪼개서 보내고 거기다 정보는 나중에 조합하기 위해서, 조립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하고요. 또는 고유 번호,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다 조립을 하거나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러면 통신회선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되는데요. 통신회선은 하나의 통신회선 만드시는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릴게요. 통신회선을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방식으로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통신회선을 쓸 수 있고요. 이 방식은 통신도로 쓸 수도 있지만, 뭐 전기차 충전이라 그러면 기타 전기차나 드론이나 충전 구조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기 플러그를 꽂았다 그러면 여기서 컨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쪼개고요.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 배터리를 통신회선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전기의 도로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전기를 잘게 쪼개서 밑에 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큰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가 이제 10,000개짜리 있다. 그런 10,000개짜리 있으면 이런 수많은 각각의 전기선을 다 달아놓는다는 거죠. 전기선을 달아놔가지고 순식간에 전기를 잘게 쪼개서 빨리 충전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번개 같은 큰 전력도 이렇게 잘게 쪼개면 타지 않고 그 즉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행체에서 번개 지역 가가지고 전기 충전하는 그런 기술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자동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거, 일단 1차 전지, 이런 형태 1차 전기에 몇천 개나 몇만 개를 꽂아가지고 이것을 각각의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중에서 몇 개에서 전기를 쓸지를 결정하고 전기양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런 걸로 이제 배터리도 만들 수 있어, 싸게. 그래서 하나 다 된 배터리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되고, 2차 전지라 그러면 교체할 필요 없이, 물론 고장난 거는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10,000개짜리다, 몇천 개짜리다, 그럼 전기선을 다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충전도 빠르게 되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그것도 결정합니다. 2차 전지 가지고도 이렇게 자정용 배터리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캠핑용 배터리 만들어서 2차 전지를 꼈다 뺐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는 2차 전지 플러스 이거 1차 전지를 같이 결합한 배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2차 전지에다가 이렇게 이런 1차 전지를 같이 결합한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용량을 따라 가격은 틀리겠고요. 가정에서 전기 나갔을 때 컴퓨터에다 꽂는다든지 냉장고에 꽂는다든지 두꺼비 집 주 전원선에다 꽂는 이 기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스마트폰의 MLCC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각각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빠르게 충전하거나 언오프 구조를 통해서 방전에 전기 방전량, 전기에 쓸 양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다 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전원 공급기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싼 2차 전지로도 이렇게 배터리 만들, 현대, 기아차나 삼성, SK, LG 이런 데서 만들지 마세요. 어디서든.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2차 전지에서 제가 2차 전지와 1차 전지를 결합한 이런 희한한 배터리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충전대로 하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급할 때는 2차 전지 끼워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용량을 따라 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싼 배터리도 있고,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 전지 같은 것은 좀 비싸죠. 좀 비싼 것과 싼 것을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그런 전지 개념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기술 비싼 거는 좀 적게 쓰고 싼 거를 같이 써서 파워 용량을 늘려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탄가스통 같은 것도 보면 야외 캠핑용으로 가져갔을 때 부탄가스통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탄가스통 하나, 둘, 셋, 넷, 10개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가스를 모아서 큰 용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로 이제 가스 속 같은 큰 것을 끓이는 구조인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부탄가스통을 기존에 이렇게 어떤 캠핑용 조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하다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줄로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 부탄가스통을 넣고 부탄가스는 가정용 부탄가스는 작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 넣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하는 가스줄처럼 집에 도시가스 될 때니까 가스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줄처럼 LPG 가스도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결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스만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기술입니다. 또는 전체 큰 부탄가스통이다 그러면 가스 분배기를 놔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는 조리용으로서 하나는 이렇게 난방용으로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스줄만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밑에서 터질 염려가 없죠. 이렇게 가스 분배기를 캠핑용으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가정용 도시가스도 정부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수준 안에서 기존의 도시가스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서 조리용으로 쓰거나 난방용으로 쓰거나 전기 온수기로서 이런 기술 구조도 정부 허가가 좀 있어야 되고 가스에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가스 분배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좀 위험한 건 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안전한 상황, 안전이 보장되면 괜찮죠.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장치를 좀 부강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